네, 안녕하세요. 엄장수입니다. 네, 지금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름 패턴으로 가는 그런 베스 낚시 장비랑 채비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배수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댐이든 저수지든 이제 배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간계를 제외하고는 저수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수온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란을 하고 있지만 산란을 끝마치고 이제 베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죠. 산란 후기에 이제 산후조리를 하게 됩니다. 산후조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름 낚시를 준비해야 돼요. 이때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산란기 때는 제가 베스 낚시 조금 안 했어요. 왜냐면은 뭐 조금 산란 전에 있는 베스를 하는 경우는 조금 좋아하는데, 산란기 베스 잡는 경우는 이제 산란터를 공략하는 게 뭐 저한테도 스트레스고 베스한테도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뭐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란 후기에 또 이제 휴식기에 체력을 보충하는 베스를 낚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면 또 재밌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장비 세팅이랑 또 거기에 맞는 채비 세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월 마지막 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로 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수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밤낚시를 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수온이 15도 이상 되고 18도, 욕은 아니고요, 18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높아진 수온이랑 산소량이 적어지게 돼요. 뭐 비도 오고는 있지만 현저하게 수위가 낮아지면서 산소량이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물에 대한 이제 산소량 함유량이 조금 적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물 유입구도 중요하지만 수위가 낮아지면서 따라 베스의 포지션이 점점 이제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마냥 깊은 곳이 아니고,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산소량이 풍부한 저수지든 이제 댐이든 조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간계는 제외하고, 간계는 이제 중간중간 수중보가 있고 산소량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지만, 저수지나 댐 같은 경우는 세물 유입구를 제외하고는 산소량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용존 산소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시즌에는 거의 그늘진 곳을 찾게 됩니다. 이제 직벽이 시작되는 그늘된 지형을 많이 찾게 되는데, 1차적으로 새물을 끼고 있는 직벽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새물이 내려가서 부딪히는 지형에 직벽이 있으면은, 직벽에서도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대별로 베스의 움직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조금 좋기는 해요. 물이 제일 처음 부딪히는 지형, 만약에 큰 물이 졌을 때 물이 내려가서 맞닿는 직벽 지형, 맞닿는 아니면 사면 지형, 그런 데를 선호하게 되고, 그 이제 물이 부딪히면서 산소량이 발생하고 이제 동서남북을 가리게 되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오전에는 동쪽 지역에 있는 그늘 지형, 그렇죠? 그늘 지형의 직벽이라든가 사면이라든가 세물 유입구를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피딩 타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질 무렵, 낮에는 조금 시간을 피하고 오후 때는 서쪽 지역,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럼 서쪽 부근에 있는 직벽이라던가 그늘이 빨리 형성돼서 늦게까지 있는 지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오전 포인트랑 오후 포인트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에 대한 중요한 거죠. 미끼의 선택이에요. 기존의 산란터를 공략할 때는 바닥 지형을 공략하는 프리리그라든가 텍사스 여러 채비가 있을 거예요. 카이젤도 있을 거고 네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채비가 있을 겁니다. 이제
산란 후기가 접어들면 이 채비들로도 낚을 수는 있는데 조금 빈도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름 낚시로 가게 되면은 수온 18도 이상 되는 거죠. 17도에서 18도 이제 산란이 끝났다고 치면은 그늘된 지형도 마찬가지고 오픈된 워터도 오픈 지형, 이제 장애물이 없고 이제 떠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제 넓게 펼쳐진 오픈 워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스는 이제 현격하게 체력이 저하돼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바닥 지형의 먹이를 공략하기보다는 쉽게 뭐 곤충이라든가 떨어지는 폴링 액션을 기반으로 하는 루어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실도음으로도 입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딨냐? 이건 중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스왑프 크롤러. 네? 스왑프 크롤러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스왑프 크롤러를 쓰려면 우선 베이트 피네스 해도 상관없지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이런 스피닝 릴로, 스피닝 로드를 이용해서 탐색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드의 선택은 너무 빨리 왔다. 이제 채비, 스왑프 크롤러인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폴링 액션, 그러니까 수면에, 루어라는 거는 수면에 착수하면서부터 물고기한테 인식이 되는 그런 먹잇감이에요. 그 루어죠. 유인하는. 그러니까 착수하면서부터 폴링이 이루어집니다. 떨어지는, 자유낙하죠. 폴링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채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1차적으로 이 스트레이트웜의 가운데 기능. 그래서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가운데를 간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네코 채비가 더 유리합니다.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잖아요. 양쪽으로 펼쳐져 있고 떨어질 때 약간의 바이브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루어 이 지그헤드의 무게예요. 이거는 이제 2.2g 정도 되는 거고, 이거보다 가벼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헤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장소, 필드 여건에 따라서 얕은 지형에서 빨리 가라앉히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오래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2.2g 정도에서 2.5g, 그다음에 가볍게는 1.8g에서 1g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카이젤 리그를 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던져서 풀리만으로도 쉐이킹 폴이라든가 프리폴이라든가 커브폴 세 가지가 있는데, 던져서 라인에 슬랙 라인, 여윳줄을 가지고 여윳줄만 흔들어주면서 쉐이킹 폴을 떨면서 내려가는 쉐이킹 폴이 있고, 던져서 슬랙 라인을 줘요. 여윳줄을 주고 그냥 자유낙하 프리폴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커브폴, 슬랙 라인을 주지 않고 그냥 라인 텐션 잡고 있으면 커브폴 옆으로. 가장 바이트 받기 좋은 폴 동작은 상황마다 틀려요. 그렇게 해서 그 필드 여건에 맞춰서 이 세 가지를 조금 염두에서 운영을 해보세요. 염두에서 계속 프리폴도 줘보고, 쉐이킹폴 줘보고, 그 다음에 커브폴 장애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커브폴 주어가면서 액션을 구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와키 채비입니다. 와키 가운데 훅만 달아서 이제 노싱커죠. 노싱커 와키인데 이렇게 가운데로 달아서, 그쵸? 와키로 해서 폴링 속도를 조금 더 늦추게 하는 거죠. 하지만 폴링 속도가 늦는 만큼
이제 무게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캐스팅 비거리는 줄게 돼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변화를 줘가면서 바꾸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벽이거나 조금 더 빠른 폴을 주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이제 네코체비입니다. 고양이가 등을 세우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라고 해서 싱커가 조금 두껍긴 한데 싱커를 잘 끼고 싶은데 제가 워낙에 손재주가 없어서 그렇죠?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훅 포인트가 위로 가게끔 하고 이렇게 위로 가게끔 하고 싱커가 아래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바닥에서 떠서 이렇게 콩콩콩콩 나무 막대기를 콩콩콩콩 찍으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밑걸림은 적어요. 이렇게 세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밑걸림이 적고 빠르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삼행이나 직벽권에서 유리하고요. 이런 경우는 뭐 바닥에서 살짝 띄어서 쉐이킹해서 오픈워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수심층 노리기가 조금 편해요. 이 네코 같은 경우는 스위밍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바닥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수심층이 있으면 거기서 쉐이킹하면서 그 수심층을 일정하게 감아들이면서 액션 줘가지고 수평적인, 그러다가 만약에 중간에 험프라든가 스트럭처가 있으면 거기서 폴 동작으로 해서 베스를 유인해가지고 먹게끔 하는 그런 동작도 가능하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폴 동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이 자꾸 이렇게 졸리죠? 왜 이러지? 응? 밥 잘 먹었는데? 네. 잠깐 딴 얘기 있네. 눈이 자꾸 감겨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폴 동작이랑 바닥 찍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액션은 자기 본인이 주기 나름이에요. 로드로 쉐이킹 리프트를 줄 건지, 쉐이킹 떨면서, 아니면은 좀 크게 호핑 툭 주고 가라앉히고 툭 주고 가라앉히고 툭 주고 호핑을 줄 건지 상황마다 틀리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쉐이킹 리프트, 쉐이킹 폴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만약에 내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그헤드로 해서 바닥에 찍어요. 쉐이킹 폴 주고 쉐이킹 폴로 이제 톱니바퀴처럼 오는 거예요. 제가 이 포인트로 던지잖아요. 포인트로 던져서 톱니바퀴로 쉐이킹 폴을 쉐이킹 리프트, 쉐이킹 폴, 쉐이킹 리프트, 쉐이킹 폴로 해서 로드를 보여드릴게요. 쉐이킹, 그러니까 폴링 했어요. 바닥 가라앉혔고 쉐이킹 리프트 감아 올리면서 쉐이킹 로드 웍도 같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쉐이킹 폴 로드 같이 내려주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근데 이게 사실상 물속에서 많이 떠오르고 많이 내려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깔짝깔짝 되는 거예요. 그냥 바닥 느끼고 약간 올라간다는 느낌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1m까지 올리고 이런 게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육지 있고 그만큼 슬랙 라인이 있고 늘어난 라인이 이미 바닥에 카본 라인이라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당긴다고 이게 이만큼 뜨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살짝. 근데 이 살짝 뜨는 것만으로도 베스를 어필할 수 있으니까 쉐이킹 리프트, 쉐이킹 폴 이 동작으로 하되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빠르게 끌어와서 바닥 느끼면서 끌어와서 그 안에 이제 베스가 있다라고 머무는 바이트 존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바이트 입질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액션만 줘도 크게 빠르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베스를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칼질 리그를 지금 시즌에
좀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이트 웜도 추천을 하고, 지금 만약에 뭐 이런 스왑프 크롤러나 스트레이트 웜 이외에 또 쓰고 싶은 게 있다, 아니 별로다 나는, 그러면은 또 하나 추천드리는 웜은 요런 이제 이게 뭐였더라? 라이브 임팩트네요. 라이브 임팩트 4인치인데 약간 쉐이드 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쉐이드 타입의 웜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카이젤처럼 가로로 해서 이제 쉐이드 테일이 한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살짝 사선으로 움직일 거예요. 떠서 바로 일직선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사선 폴이 돼요. 사선으로 올라오고 사선 폴로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조금 더 웜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다른 포지션으로 장애물이나 스트럭처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감안해서 웜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은, 이제 루어는 소개를 드렸어요. 추천을 해드리고 액션이랑 이렇게 드리고, 거기에 맞는 장비 라인이랑 로드, 릴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라인은 적게는 뭐 2파운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많이 터지겠죠. 아무리 오픈워터라고 하지만 챔질을 하거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루어의 무게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회수력과, 그리고 액션에 줄 수 있는 이제 권장 파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 경우는 못해도 4파운드, 그러니까 1호에서 2호 사이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5파운드, 배수로 치면 OLB를 사용을 하고요. 카본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폴링을 오래 주고 싶다 그러면은 카본사보다는 모노필라멘트 나일론사죠. 그 라인을 선택을 하거나, 조금 더 아예 수면 바닥층까지 공략 안 하고 수면 주변, 수면에서 얕은 수심, 완전 극쉘로 쪽에만 탐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합사는 조금 뜨는 성향이 있으니까 합사를 좀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카이젤 렉골은 이제 설명드렸는데, 너무 울트라 라이트는 너무 낭창거리고 조금 액션 주기가 힘들어요. 뭐 오토 쉐이킹, 오토 바이브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이트 액션에서 미디움 라이트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노멀한 거는 라이트 스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전에 2g대 루어 무게에 따라서 로드 파워를 정해 주는 게 좋아요. 너무 가벼운데 너무 낚싯대가 세버리면 루어 움직임이 너무 세버리거든요. 그렇기보다는 만약에 루어의 무게에 맞춰서 라이트 파워 정도 선택하시고, 만약에 수심층이 깊게 들어가거나 루어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진다고 하면은 미디움 라이트 파워나 대성화가 커버리면 미디움 라이트 파워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의 솔리드 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미디움 라이트도 조금 파워하게 쓰는 경우는 미디움 라이트까지 사용을 하고, 미디움 라이트로 간다고 하면 라인 파운드도 그만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릴은 2000번에서 2500번을 사용을 추천드려요. 보통 베스트 같은 경우는 스타트 가이드가 20파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파이에 맞춰서, 그래서 릴의 구경도 선택해 주시면 좋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밸런스.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앞솔림만 아니면 돼요. 너무 앞솔림만 아니고 수평에서 살짝 뒷솔림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수평으로 약간의 로드를 세워서, 수직으로 세워서 액션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눕혀서 저킹이나 트위칭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약간 세워서 쉐이킹 동작이라든가 폴 동작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앞솔림보다는 뒤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란 후기 여름철에 맞아서 간략한 렉고나 카이젤 리그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장비 선택 요령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벨트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한 번에 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 시즌 벨트에 권장하는,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저만의 루어랑 장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필드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